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이제 비트코인은 반감기 전 하락 구간을 마감하고 반감기 전 상승 구간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 반감기를 5단계로 나눠서 분석을 하며 프리해빙 기간에 접어들고 사전 반감기 랠리, 그리고 나서 사전 반감기 되돌림을 통한 조정, 그리고 나서 재축적 과정을 거치고 이후에 포물선형 추세를 그리면서 거대한 랠리, 이렇게 5단계로 반감기 전후 상황을 구분했는데 이제 2단계에 해당하는 사전 반감기 랠리로 곧 접어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감기 전에 랠리가 한번 나와주고 이후에 가격 되돌림이 발생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건데 2016년의 경우에는 되돌림 폭이 마이너스 38% 수준, 이후에 4단계 과정인 재축적이 2016년의 경우에는 5개월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곧 2단계에 해당하는 사전 반감기 랠리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조정이 발생할 수 있고 이후 축적의 과정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랠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축적의 과정은 2016년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5개월 정도, 그렇게 되면 8월 전후 시점까지 축적을 거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랠리를 벌이는 상황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타임테이블은 하나의 가정이자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시점 자체를 예단할 수는 물론 당연히 없지만 이 같은 패턴을 가지고 반감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숙지하시면 분명 대응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매튜 하일랜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3데이 차트를 제시하면서 지금 볼린저 밴드가 무척 타이트하게 스퀴징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비트코인이 3만 달러 밑에 자리하던 지난해 10월 말의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건데 볼린저 밴드가 타이트하다라는 것은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큰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렉트캐피탈의 전망처럼 곧 반감기 랠리로 접어든다라고 이런 상황을 가정한다라면 아주 타이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볼린저 밴드가 어쩌면 위쪽으로 방향성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전반을 감싸 안아주는 가장 긍정적인 재료는 단연 기관들의 매집 흐름입니다. 이건 분석가 알리가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가져온 건데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집 추세 지수가 2년 최대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매집 추세는 온체인상 기관 투자자들의 매집 규모를 반영하는 지표인데 1에 가까울수록 더 큰 기관이 축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0에 가까울수록 반대 상황을 의미합니다. 알리는 매집 추세 지수가 지난 4개월 동안 1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했고 이건 더 큰 규모의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추세는 시장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기관들의 매집 추세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들의 비트코인 축적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ETF 발행기관들이 축적하는 속도가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채굴 속도를 압도하고 있다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네크의 어드바이저 가버 거백스는 비트코인 ETF가 채굴자들이 매일 생산하는 물량의 5배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흡수하고 있다라고 지금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2억 달러 규모가 비트코인 ETF에 순유입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하루 평균 비트코인 4,700개가 시장에서 콜드 스토리지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루에 비트코인 900개 정도가 채굴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건 채굴량의 5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비트코인 공급 충격, 시간 문제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상황이 참 아주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여전히 복잡해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역시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코인데스크는 매트릭스포트의 마르쿠스 틸렌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이 올해 연말까지 7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거시적인 환경과 통화정책 완화, 미국의 대선, 비트코인 현물 ETF 확대 등의 영향으로
연말까지 65% 상승해서 7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한다. 연준은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를 5월이나 6월로 연기했지만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고 성장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역사적으로 강세장을 불러일으켰던 반감기와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올해 연말에 전고 돌파가 발생할 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ETC그룹의 연구 책임자 안드레 드라고시의 경우에는 연준이 5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는 상승하게 될 거라는 단순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3월에 금리 인하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고 가격은 이걸 이미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은행의 위기로 인한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스템적 리스크 증가와 실업률 증가로 인해서 통화 정책이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미국에서 또다시 은행 시스템 위기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 아서 헤이즈는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와 은행이 아직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루 전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NYCB의 주가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과 중앙은행 가운데 누가 맞는 걸까? 뉴욕 증시에서는 NYCB의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10.8% 급락 마감을 했는데 이건 구제 금융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레거시 금융위기가 비트코인의 폭등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간단치가 않은 게 이번에 피치까지 나서서 이 은행의 등급을 트리플 B에서 트리플 B 마이너스로 강등을 해버렸고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이 은행이 왜 이렇게 골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주는 건데 상업부동산 부문 상각에 따른 손실, 이로 인한 은행 유동성과 수익성 악화, 주가 흐름이 개판인 것도 문제인데 결국 이게 상업부동산 이슈와 맞물려 있다라는 점, 그래서 리스크 확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점, 이게 진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주간 기준이 아닌 월간 기준으로 보면 또 다른 관점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블룸버그는 암호화폐 전문 리서치 기업 CC데이터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1월 디지털 자산 현물 거래량이 1조 4천억 달러를 기록하며 19개월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2021년 강세장 당시 월 평균 거래량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긴 한데 이와 관련해서 알고리즘 트레이딩 마켓 메이커 윈터뮤트의 CEO는 비트코인의 경우 올해 안에 2021년 거래량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분석가 스티브 코트니는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지만 44,000달러에서 48,000달러 사이 중요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은 38,000달러, 35,000달러, 32,000달러에 존재하는데 모멘텀 지표를 보면 추가 상승 전에 잠재적인 하락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반감기 전에 추가 반등 가능성과 추가 후퇴 가능성 모두 존재한다라는 점 참고하면서 대응할 필요 있다라는 점 다시금 느끼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분석가 맥스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비트코인은 큰 움직임을 보일 준비가 됐다. 15,500달러 바닥을 찍은 뒤에 네 번째 주간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길었던 박스권은 30주 동안 지속됐고 가장 짧은 박스권은 8주 동안 이어졌다. 이번에는 지금 9주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박스권 양쪽에서 페이크아웃이 발생했다라는 점에서 큰 움직임이 임박했다라고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그래도 지금 정도 수준을 유지하게끔 만드는 동력 가운데 하나는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인기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GBTC 유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동시에 다른 현물 ETF 유입량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BTC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현지 시간으로 2월 6일 기준 47만 2,300여 개로 집계됐는데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 14만 7,700여 개, 61억 달러 규모가 순유출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4주차에 접어들면서 비트코인을 보유한 주소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센티멘트의 데이터도 등장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직접 현물로 보유하지 않고 현물 ETF에 투자하는 수요가 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반감기 임팩트를 강조했는데, 이 양반은 비트코인 반감기는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높이고 항상 큰 폭의 상승장 시작 지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하거나 더 낮은 가격이 형성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반감기 전 통합 과정에 자리하고 있고 35,000달러에 도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6개월 뒤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보다 10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라크 데이비스는 앞으로 벌어질 호재 상황을 정리했는데, 2달 뒤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진행되고 이로 인해 하루 채굴량이 900개에서 450개로 줄어든다. 마이클 셀러는 여전히 추매를 진행하고 있고 현물 ETF에서는 매일 수천 개가 추가되고 있다. 홍콩과 한국에서 ETF가 출시될 예정이고 개인 투자자와 고래 투자자들 모두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을 함께 짬뽕시켜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홍콩의 경우에는 진짜 빠르면 2월에도 한방 터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의미 있는 구간으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주면서 곳곳에서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분석가 젤레는 대놓고 6만 달러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했는데,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강세 메가폰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점, 이게 완성됐을 때 곰 세력이 대처하는 걸 바라보는 것은 엄청 재밌는 일이 될 거라는 점, 이런 점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크립토 로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46,800달러 위로 돌파를 해줄 경우에는 가장 거대한 강세장이 시작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저항 라인은 6만 달러 부근이 되는데, 아마도 이때부터는 전고 돌파, 올타임 하이 랠리, 이런 단어들이 시장을 장식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분석가 앨런은 비트코인 4시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비트코인이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더 높은 저점을 만들어냈고 지금 현재 저항선을 돌파한 뒤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중간중간 흐물거리는 흐름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저점을 더 높여가면서 결국에는 43,500달러 저항을 뚫고 44,000달러 위로 돌파해낸 모습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올해 여름까지 비트코인이 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적립식 투자 방식을 권장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거래를 시작한 뒤 암호화폐 시장 전반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거시경제 상황이나 반감기 사이클 측면에서도 올 여름까지 비트코인은 보합세 움직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서 적립식 투자나 더 공격적인 트레이딩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적절한 범위 안에서 오르내릴 때 적립식 방식으로 마음 편하게 대응을 하든가 아니면 저점과 고점을 활용해서 공격적으로 단기 대응을 하든가 이런 두 가지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배제된 만큼 단기간에 연준이 유동성을 투입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비트코인이 보합세를 유지할 확률이 높다. 특히 반감기가 도래해도 신고점을 만드는 데까지는 220일에서 240일 정도 소요되는 경향이 있어서 연말까지는 신고점을 경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반감기 전후로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고 반드시 상승만 하는 방향성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도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반감기 이후 무조건 상승하는 거 아니니까 이런 아메바적인 접근은 애당초 버려야 한다. 하지만 신고점 달성은 올해나 내년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 정도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피터 브렌트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강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이 곧 포물선형 강세장에 진입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포물선 패턴의 지지라인을 따라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패턴은 펌프와 험프, 럼프, 덤프 등 4가지 단계가 하나의 주기를 이루면서 발생한다.
지금은 덤프 이후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 구간에 위치하고 있고 과거에도 비슷한 패턴의 사이클이 반복됐고 역사는 반복되기 나름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서 현물 거래량 역시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켓 분석 플랫폼 CC 데이터 자료를 보면 1월 중앙화거래소 암호화폐 현물 거래량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는데 1월 거래량은 12월과 비교했을 때 4.45% 증가한 1조 4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2022년 6월 수준까지 현물 거래량이 증가한 것이기도 한데 과연 반감기를 거치면서 어떤 트렌드를 보여주게 될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비트코인이 45,000달러를 넘어서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38,000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에서 이미 정의가 됐던 예상되는 가격대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모두 가격에 반영이 됐고 이제 규칙적이고 유기적인 시장의 성장 국면으로 다시금 접어들게 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상됐던 범위 안에서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이면서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분석가 매튜 하일랜드는 비트코인이 주간 종가를 44,000달러 위에서 마감을 해주면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지금 44,000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만큼 주간 종가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며칠이 다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며 이번 주간 종가 마감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반등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TA 트레이더 앨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서 두 번의 등락을 겪었는데 이제 다시 저항선을 돌파하며 새로운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간 차트 RSI가 추세선을 돌파한 것을 강조했는데 중요 지지라인 돌파에도 성공을 했고 강세 다이버전스까지 선명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분석가 알리는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공유하며 42,560달러 범위에서 비트코인 100만 달러 규모가 거래됐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이 이 중요한 지지선 아래로 하락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반대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주요 저항 라인은 47,360달러와 56,970달러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42,560달러의 중요 지지라인 47,360달러 또 56,970달러가 다음 중요 저항 라인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글래스노드 데이터인데 최근 2주 동안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에서 비트코인 25,305개가 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지금 시세로 치면 11억 달러가 넘는 규모인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매도 압력을 낮추는 것이어서 가격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건 센티멘트 데이터인데 이번에 비트코인이 44,500달러를 돌파한 것은 부분적으로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한 주소들의 보유량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지갑들의 총 보유량은 14개월 최고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이 고래 주소들은 4주 동안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의 103%를 매집했고 전체 공급량의 40.16%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가 케빈 스펜스는 비트코인이 4월 반감기 이후 포물선형 추세를 형성하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2월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고 2025년 10월쯤 지금 시장 사이클상 정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반감기 이후로 80주가 지나면 반감기에 따라서 수익을 거두는 시기가 끝나곤 했다. 이때부터 약세장이 시작될 것이고 시장에서 나가도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반감기 역사의 반복성 측면에서 아주 기본적인 틀이라는 것, 이 정도는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은 여전히 훈훈한 모습입니다.
20거래일 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견고한 흐름 확인해주고 있는데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4억 7,800만 달러 규모의 거래량을 보이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레이스케일 GBTC와 피델리티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기존의 1위였던 GBTC 거래량을 제쳐버린 겁니다. 월가의 전통 대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참 빨리도 쓸어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에 담긴 비트코인 물량이 어느덧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보유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월 7일 기준 GBTC를 제외한 현물 ETF 상품 9개에는 비트코인 19만 2255개가 담기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19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 ETF 발행사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전체 비트코인의 1.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여기에 GBTC 물량까지 포함시키면 이 비율은 4%로 늘어납니다. 어쩌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월가를 대표하는 자산군 가운데 하나로 거듭나 버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블랙록의 CIO 링 라이더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현재 블랙록의 비트코인 노출은 매우 적은데 대중의 관심에 따라서 앞으로 포트폴리오의 노출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이 자산 배분 프레임워크의 중요한 부분이 될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활용하면서 가격 상승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랙록이 사실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한 상황이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4만 5천 달러를 돌파한 것과 관련해서 CNBC의 경우에는 미국 지방은행들을 둘러싼 안정성 우려가 비트코인에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3월 미국 지방은행들의 위기 이후 투자자들이 은행 위기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에 관심을 돌리면서 지방은행을 둘러싼 우려가 비트코인에는 호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인공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 NYCB인데 최근 6거래일 동안 주가가 60% 폭락한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